중심 잡힌 시선,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 박탈당했고요.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뽑힌 윤석열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졌고요. 조문 가야 하지 않겠냐 했다가 안 가기로 한 이유, 또 선대위 합류 거부한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분께 물어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쭤보도록 하죠.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였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뵙지는 못했네요, 그죠? 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는 아직 못했고요. 아이고야, 밥 챙겨 드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두환 씨가 사과 없이 사망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치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엄숙하고 안타까운 장면이기 때문에 네. 보통 경우에는 웬만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네, 그렇게 하죠, 보통. 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어제 보면서 전두환 씨가 이제 마지막 유서 형태로 유가족이나 어떻게 보면 비서진에게 내가 비록 생전에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 마당에는 유언의 형태라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미안함을 표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었고 여전히 광주의 유족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게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과 트라우마의 상흔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그 본인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1심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이런 부분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그런 기회마저 조금 없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함께 느끼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애매모호하다 답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조문 가야 되겠다 하다가 안 가는 걸로 바뀌었다. 이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관점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관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다시피 윤석열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이 전두환 씨 1980년 집권 과정에서 형사 모의 재판을 해서 무기징역 판결을 했던 게 이제 윤석열의 당시 학생 때의 어떤 역사적인 모습이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5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역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그래서 이런 어떤 5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는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조문 문제는 아마 어제 그 전에 이제 그 후보 경선을 함께 했던 당내 주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직전에 아마 기자들한테 문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순간 이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준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고 검토하겠다.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다른 하태경 후보라든지 뭐 여러 같은 후보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시고 나서 이게 안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안 가겠다고 어제 오후 1시쯤 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해서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관적으로 입장이 분명했다. 대학생 때부터.
그러나 이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분명한 입장이 있다면 그러면 네.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사과의 문제라든지 사과라든지 아니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렇게 본인의 분명한 의견이 전달되지 않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진 전 의원은 분명한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문 관련 문제도 그렇고 사과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그 분명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한 입장을 아니면 계속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전두환 씨에 대한 조문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한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도 교차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반응들을 자꾸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밝혀주시니까 분명한 입장을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셔야 그죠? 네. 김재일 입장에서도 또 시원하게 또 얘기를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아 달라. 이 표현이 아마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보통 양반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닌데 보통 이 정도 얘기할 때는 약간 우리도 보통 우리가 아니 이 양반이 이렇게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석의 여지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런 말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분이 이제 이 보수 진보 정당을 이제 각각 넘나들면서 주요한 정치적인 길목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 지휘의 역할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맡아왔고 그분이 속했던 그 시기에 정당이 대체로 이제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에서 승리를 했던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고 선거와 정당에 대한 어떤 지휘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오랜 동안 정책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을 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어떤 미래지향의 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는 대단히 소중한데 다만 본인의 성격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워낙 꼬장꼬장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나 다른 나라 말로는 번역이 잘 안 되죠. 그 꼬장꼬장.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이분의 뜻을 받드는 게 다들 조금 힘겨워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윤석열 후보도 있다. 이제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의 이제 지난번 예비 후보 당시에 이제 캠프 참모들이나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빨리 합류해 주시고 또 선거를 함께 이렇게 지휘해서 치러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이 두 분 사이 두 사람 사이는 좀 어떤지 혹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문자라도 좀 보내셔가지고 문자 하시죠. 문자 하죠. 네네. 한번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 네네. 예, 이게 자꾸 짐작만 해야 되니까. 네네. 저희들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제 이게 크기가 크신 분들은 이게 소소한 단어 하나도 다들 이제 이 해석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건 또 힘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고 언론에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힘들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마음 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그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사가. 그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물 밑에서 물 네. 위인지 뭐 밑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을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2016년도 선거하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에서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에 가 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맥락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차라리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가 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있었다는 것 같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의 아이디어지. 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근 한 1년 동안의 워딩을 꾸준히 보면 정권 교체될 확률이 한 60-70% 된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으로 유지될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나는 현재의 정세를 읽고 있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흐름, 또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은 지금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는데 이게 공룡처럼 이게 이 큰 선대위에서 사실은 전혀 내부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오히려 별동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여기 가더라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실효성 있는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셨으니까 아마 민주당 가는 것보다는 아마 윤석열 후보 돕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그 마음이 이렇게 좀 후들거리긴 하셨겠어요.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모시기 네. 힘든 분이지만 아하. 분명한 어떤 정책적 비전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더 잘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는 그 김종인 전 위원장도 네. 사이가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가 또 기사에 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쯤 올라가실 분들이라면 각각의 하나의 영역에서는 거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거든요, 보면. 또 사고의 유연성도 있을 것이고 소통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하고도 뭐 우리가 모르는 아마 이런저런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분 사이에 얼마만큼 구체적인 뭐 소통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개인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 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친분이나 소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어떤 치적에 대한 이 정책 이 집행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 또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한 6-7할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하고 이 구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6-7할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할로 얘기하셨으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다시 선대위를 꾸릴 가능성 몇 할 정도로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왜 이러세요? 정점을 찍으신 분이. 진짜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어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옆에 서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 SNS를 통해서 분명히 네.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상당수의 지금 분석 기사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불편하셨던 지점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임명 여부였다는 분석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그러면, 하나였다. 네. 네, 그게 맞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의 걸림돌은 분명히 해결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제보다는 어제의 날짜 기준으로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을 제가 또 찾아서 봤는데 요즘 제가 뉴스 잘 안 보는데 이제 아침에 해야 되니까 대타 해야 되니까 네. 봤는데 그 장지현 의원은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의 의견도 이제 오히려 그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내가 갈 테니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합류시키지 마라 이런 걸로 읽힌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대선 과정에서 네. 국민들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집중되는 것은 대선 후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또 항의할 조금 수도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번 대선은 어차피 윤석열 혹은 이재명 두 분이 이제 각 주연으로 지금 뛰는 대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주위에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대목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냥 일률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이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타협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자리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합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어떤 식의 결론을 이 민주적인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한 윤석열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당장의 결론은 안 나지만 이 흐름이 윤석열에게는 아마 좋은 흐름으로 국민들을 눈에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김경진 전 의원이 원탑이다. 주인공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 챙겨 드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